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HLB 현재 주가 55,600원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며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과 이틀 전만이었죠. 4월 7일 뭐가 있었습니까? 43회차 이 전환사채에 대한 시비 발행, 이런 공시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 이 시비 발행은 곧 주식가치 희석과 함께 오버행 리스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제 아침에 폭락을 예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실제로 어제 장중 호가창을 좀 보시면 공포에 질린 개인들 어땠습니까? 무려 70만 주에 가까운 물량들을 시장에 던져주었습니다. 역시 바이오는 믿을 게 못 된다. 또 돈이 없어서 빛을 내는구나 라는 패배감으로 인해서 시장을 막연하게 움직였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폭락해야 될 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6.90%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평선 위의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자, 분명히 악재 공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70만 주의 개인 투매 물량들 도대체 누구의 입속으로 사라졌을까? 자, 오늘 이런 요지부동인 이 보합권 안에서 무려 928만 주의 공매도 세력들은 숨통을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이런 잔인한 설계도 오늘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세력이 던지는 가짜 공포로 인해서 소중한 물량을 헌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자, 투자는요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을 유도한 자금들의 의도를 우리가 역추적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HLB의 전환사채 공시 직후에 벌어지는 수급의 움직임,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말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 4월 7일 날 한번 보세요. 그때 무려 600억이라는 이 발행 공시 시비 공시가 떴습니다. 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거 보면 어떻게 보죠? 악재로 보잖아요. 맞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논리,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 개인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70만 주를 투매를 하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숫자의 모순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들 이 70만 주를 던져주면서 비명을 지를 때 이 종목의 진짜 주인인 기관 투자자들 이날 5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외인들 역시 16만 주의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쌍끌이 매수를 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들이 전환사채 발행, 이 악재라는 것을 몰라서 50만 주라는 거대한 실탄을 쏟아부으면서 주가의 7%를 끌어올렸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 개인들의 시비 공시를 보면서 공포에 질려 물량을 내던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희석이라는 공포를 사용해서 바닥권에서 대규모의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완벽한 물량 뺏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기관에게 이번 시비 발행은 빚잔치가 아니라 신약 승인 이후에 미국 현지 직항망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확장적인 산업의 실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미들이 쳐다보는 것은 희석이라는 과거였지만 기관들은 앞으로 이 상업화 성공이라는 확률적인 미래에 베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급의 엇박자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차트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얼마 터졌습니까? 282만 주라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6.9%라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 캔들 하나만으로 지금 5일선, 지금 중장기선 모두를 발 아래로 깔아버렸습니다. 자, 추세의 완벽한 정배열의 전환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12공시가 진짜 시세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악재였다면 주가는 오늘 5만원 선을 위협하면서 지하실로 직행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어제의 반 정도만 나와주면서 지금 단기선인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제 유입된 이 50만 주의 기간 물량들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급등에 따른 피로도를 시켜가면서 다음 슈팅을 위해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공매도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누적 920만 주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4월 7일이라는 이 12공시가 정말 떴을 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차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이제 갚고 나갈 기회만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관들의 역발상 매수 폭격으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7% 가까이 튀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완전히 차단된 숏 스퀴즈 이런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이제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치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928만 주 얘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이제 잔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시장가로 주식을 대사해야 되는 패닉 바잉 상태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HLB 신용 잔고율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신용 잔고율 어떻습니까? 0.09%, 즉 개인들의 비투 물량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개미들이 악성 매물이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너무나 편안하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기관들,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 차트를 70만 주, 이 개인 물량들을 뺏어냈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목줄을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슈팅의 타이밍을 이제는 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보합권 따위에 우리가 지루함에 지쳐서 혹은 시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이 5만 5천 원이라는 물량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충수인지 이제는 좀 아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공포에 굴복해 버리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우리들의 물량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한테는 땡큐라는 겁니다. 지금 928만 주 얘네 공매도 세력들에게 유일한 탈주구가 될 수밖에 없겠고 기관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매집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현재의 조정 속에서 추세의 훼손이 아니라 가장 가벼워진 차트 그러니까 전고점 69,200원 여기를 향해서 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불순물을 정리하는 가장 건강한 플러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원적인 해석에 갇혀서 다 차려진 밥상 여러분들의 발로 차는 그런 우물범에서는 안 되시겠죠. 어제 이 50만 주라는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와서 차트의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인들 어땠습니까? 12공포에 70만 주를 던져버리면서 기관들이 보란듯이 7%를 끌어올렸다는 것이에요. 공매도 세력의 숨통을 끊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수급의 역설과 기관의 설계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전 투자는 냉혹한 현실이죠.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오늘 아니면 월요일장에 이제 시장 가치가 주가의 1% 또는 2%까지만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멘탈 다시금 이 4월 7일의 공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 기관은 그어놓은 절대적인 지지선, 공매도의 숏커버링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정확한 슈팅의 변곡점, 여러분들 혼자서 모든 걸 감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HLB 같은 종목 이제 가만히 우리가 주머니에 묵혀둔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용잔고 이미 바닥이 났어요. 이런 가벼운 차트 기관들은 121선이라는 돌파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극한까지 정말 테스트하면서 위아래로 정말 잔혹하게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정밀한 매물 소화 구간을 우리가 털려버리고 나중에 주가가 7만원 또는 8만원 뚫고 미친 듯이 날아올라갈 때 우리가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비참한 흐름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살벌한 쇼퀴즈의 폭풍 전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말 차가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HLB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기관들의 제매수 편단가, 그러면서 928만 주라는 공매도의 환매수 인계점까지, 그리고 진짜 2차 슈팅이 시작되는 정확한 돌파 타점까지, 여러분들이 시장의 가짜 공포에 잡혀먹지 않을 최적의 대인 가이드를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문자 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판을 거대하게 짠 설계 앞에서 여러분들의 본전 심리로 인해서 막연하게 내 소중한 자산을 헌납하는 일, 그것만은 제발 멈춰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이성이 이런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적인 매매, 이제는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한 분석을 무기 삼아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의 결실을 끝까지 독식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부탁 하나만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HLB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제가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승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명분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어떤 식으로 지켜왔는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도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팁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흔들기를 다 걷어내고 앞으로 기업이 증명하고 있는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의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비 발행, 단순히 주가 희석이나 부채의 증가라는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는요, 자본시장의 생리를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금 조달의 능력이 없는 기업이 위기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HLB처럼 대규모 자금을 적시에 당겨올 수 있는 기업, 그 자본을 무기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3회차 CB 자금들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운영 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 따위가 아니에요. 자본이 투입이 돼서 앞으로 실질적인 이익의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런 임상 데이터만 팔던 그런 바이오 벤처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제약사 시장 미국에서 직접 약을 팔아가지고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글로벌 상업 제약사로 체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비 발행 기관들이 50만 주라는 압도적인 매수세의 화답의 이유는 이런 자금들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는 대시세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월요일장까지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계좌의 변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실시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